몇 년 전에 등장해 배당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ETF 운용사가 있는데요. 일드맥스입니다. 2020년부터 다양한 ETF를 내놓았는데 공통점은 초고배당이라는 점이죠.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연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초고배당주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근 배당률이 가장 높은 코인베이스 ETF를 예시로 어떻게 초고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괜찮은 투자처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일반 주식으로는 이만한 배당을 지급할 수가 없겠죠. 코인베이스 옵션 배당 ETF의 경우 티커가 CONY, 코니인데요. 코니는 옵션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그걸 분배하는 방식으로 초고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니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 실물 주식이 없죠. 콜옵션과 풋옵션 그리고 채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배당으로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 형태의 방식인데요. 콜옵션을 팔아서 생긴 수익을 배당해주는 형태의 상품으로 고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시죠. 비약적으로 말하자면 옵션은 카지노 룰렛하고 비슷하거든요. 현재의 주가에서 오를지 내릴지 어디까지 움직일지를 맞춰내야 되고 정확하게 맞출수록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양한 분석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연의 산물인 룰렛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커버드콜 ETF의 단점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녹아내린다는 건데요. 기초자산의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많은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락을 피할 수가 없죠. 코니 역시 콜옵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과거의 제피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코니의 배당률 차트인데 갈수록 배당률이 올라가고 있죠. 사실 커버드콜 ETF의 최대 약점은 배당이 옵션 판매 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초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ETF 역시 주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는데 배당 역시 같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기초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식게 되고 옵션 판매 역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커버드콜 ETF 같은 상품을 얘기하면은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인데요. 코니가 배당금까지 포함해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29.72%의 토탈 리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코인베이스는 196.49%로 그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아무리 고배당을 지급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따라가더라도 기초자산을 넘어서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배당과 시세 차익은 확실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상승률이 덜하더라도 내가 아무 액션을 하지 않아도 월 배당으로 현금이 생긴다는 건 꽤 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 배당이 없다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팔 때마다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매도 이후에 상승했을 때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둘은 확실히 색깔이 다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자들은 바이앤홀드를 좋아합니다. 좋은 배당주가 있으면 영원히 보유하면서 배당 성장을 통해서 점점 더 큰 배당금을 바라는데요. 그 얘기는 배당금이 앞으로 삭감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혹은 유지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ETF들은 바이앤셀이 더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기초자산에 관심이 떨어지면 주가와 배당이 모두 하락하게 되니까 배당 컷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는 엔비디아나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잘 나가지만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테슬리 같은 경우 테슬라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고배당을 포함하더라도 테슬라보다 더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ETF는 마치 성장주를 투자하는 것처럼 타이밍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